수능 역사상 기록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탐론이 불고 온 현장에서의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한번 짚어주시다면. 이번 수능 시험에 보는 학생들 중에서 사회 과목을 단 한 과목이라도 신청한 학생 숫자가 지금 현재 77%입니다. 77%. 이 상태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는 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수능 앞두고요. 올해 입시 막판 점검 좀 해드릴게요. 고등학생 부모님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입니다. 저희가 수능 때만 되면 대표님 생각이 물씬물씬 나서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알면서도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님. 아이 뭐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 입시 정말 좀 복잡하기도 하고 특징적인 게 몇 개 있으시죠? 그거 좀 짚어주세요. 사실 금년도 입시가 뭐 저도 거의 뭐 올해 30년인데 네. 30년 동안 본 입시로 봤을 때는 사실은 모든 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또 변수들이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금년도가 통합수능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2년 남아있는 그렇죠. 기간인데 예. 어쨌든 황금 돼지띠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일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한 3만 명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또 의대 모집 정원 1,500명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이슈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탐론 현상이라는 아주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수, 그러니까 사실 내 실력과 무관한 변수가 결정적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정한 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정도로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금년도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과 학생들이 좀 너무 많이 또 늘어난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정시에서는 아마 수능 끝나자마자 탐구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면 입시에서 정확한 분석으로 유명하신데 30년 만에 이렇게 복잡한 셈법은 처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으니 오늘 이 영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모의평가 얘기 좀 먼저 하고 좀 들어갈게요. 네. 일단은 가장 최근에 봤던 게 9월평가 모의고사인데 어쨌든 2022학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통합수능이 지금 금년도 5년 차죠. 5년 차를 돌아봤을 때 일단 통합수능에서는 뭐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미적분이 같은 어떤 원점수를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점수 계산 방식에 의해서 표준 점수는 언어 매체하고 미적분이 한글과 통계, 합법과 작문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9월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간 봤을 때 이번 6월달, 9월달까지 조합해 봤을 때 변별력이 좀 있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들어본 얘기들 중에서 물수능 출제됐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변별력 있게 나름 어렵게 출제됐다. 올해 9월달 또 지금 현재 그런 기조는 그대로 나타난 상황이고 6월달에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도 물수능 얘기는 그다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 어려운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요즘에 또 신조어들이 나오죠.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는데 오지선다에서 정답 고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쪽에서 시간을 또 뺏기고 이런 어떤 변별력의 어떤 그 포인트 자체가 초점 자체가 조금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너무 어려웠죠. 지금 4%대가 지금 4.5%대. 근데 6월 달에는 19%가 넘었죠. 그러니까 6월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1등급이 나왔는데 9월은 갑자기 또 어려워지니까 이 등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영어가 지금 최근 5개년도 쭉 추세를 보면은 한 6%에서 7%, 요 정도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수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올해는 정말 폭탄 같은 일이 있잖아요. 사탐론 이슈가 있습니다. 사탐론 이슈를 정말 초반에도 이렇게 짚어주실 만큼 올해의 가장 큰 변수이자 30년 만에 가장 큰 변수로 짚어주셨는데요. 사탐론 이슈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이번 수능 시험에 보는 학생들 중에서 사회 과목을 단 한 과목이라도 신청하는 학생 숫자가 지금 현재 77%입니다. 77%. 열에 8명이 지금 현재 사탐 과목에 지금 쏠려져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 뭐 문과생이 늘어서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과에서 안중위권대라든지 중하위권대 학생들은 예. 가탐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원망스러울 단계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규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개 대학에 크게 보면은 자연계학과가 한 1,500명 정도 가능한다라면은 상당수 대학에 해당하는 규모가 예. 지금 더 발생을 하고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늘어나는 과목 집단에 있는 지금 현재 사회탐구 쪽에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수시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수능을 통해서 수시에서 좀 걸러내줘야 되는데 못 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고 학교 내신의 합격선이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네. 또 사탐 학생들이 정시에 만약에 경쟁을 하는 구도는 네. 많은 학생들이 이쪽에 들어왔고 고득점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탐 영역에서 정시 판도는 매우 치열한 경합 구도가 발생이 되는 정시일 거죠. 경우.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응시 과목이 줄어든 과목의 학생들은 일단 수시 수능 최저 확보에 비상이 걸린 거죠. 네네. 그러면 사실은 가탐에서 두 과목을 다 잘 봤느냐, 한 예. 과목만 잘 봤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정시대학에서 주요 대학은 거의 70, 80%가 이미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네. 어쨌든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출 확률이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거죠. 숫자도 어려워졌죠. 줄어들고. 네. 그러면은 수시에서 과학탐구 쪽에 선택한 학생들은 학교 내신 성적의 변별력보다는 네. 수능의 변별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신 합격선으로 봤을 때는 사탐과 반대. 그러니까 다소 학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췄을 경우에 수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네네. 또 정시 쪽으로 넘어가면은 예. 가탐의 고득점 학생 수가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정시에서 가탐 영역은 합격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유불리를 수시 정시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탐 영역은 유리한 게 좀 그 예. 수시에 될 수 있고 예. 정시 쪽에서는 뭐 다소 불리한 요소로도 작동이 될 수가 있고 예. 가탐 쪽에서는 수시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정시 쪽에 가서는 뭐 크게 불리한 점이 없이 오히려 경합 구간의 어떤 경쟁 학생들이 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가탐에서 가산점까지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구도가 예. 되다 보니까 예. 상황은 사실 정시 판도는 그 수능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네. 당초 기대치 이상의 정시 합격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현장도 보시잖아요. 사탐론이 불고 온 현장에서의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1, 2등급? 아니 메디컬 빼고 다 넘어온다는 얘기까지도 들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심각성을 한번 짚어주시다면요. 금년도가 77%가 네네. 지금 현재 사탐을 한 과목 어쨌든 이상. 한 예, 과목이라도 받아봤죠. 내년도가 통합수능 마지막이죠. 그렇죠. 2027학년도. 이 상태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는 90%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그 올해 수능 이 정시를 보지 않고서도요. 경향성이. 금년도에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네. 봤죠. 네네. 제가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추정을 해봤더니 최종 10월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네. 이미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보다 사탐으로 갈아탄 비율 자체가 6%포인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도 이미 77%까지 지금 했는데. 높아져 있는데 그럼 80이 넘네요. 현재 상황에서 이미 6%포인트가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번 입시 결과가 사탐, 가탐에서 유불리가 명확하게 가려진다라고 하면은 네.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 되는 학생들은 가탐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쉽지 모험이지 않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분위기가 되고 또 실제 금년도 입시 결과가 네.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년도 입시는 사탐, 가탐은 뭐 선택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큰 뭐 판단의 변수 의미 없이 그냥 사탐으로 갈아탄다. 이거를 말릴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없다. 의문이겠지만 왜 이렇게 넘어오는 건가요, 애들이? 가탐에 쉬워서요? 대해서 예. 그만큼 학습 부담이 높다는 얘기죠. 학습 부담이 높다. 네. 그게 어렵든 범위가 그렇죠. 많든. 우리가 지금 가탐 그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거의 70%가 지금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집중되어져 있고 네.
나머지 물리나 화학 파트 쪽에서는 지금 선택지에서 굉장히 좀 멀어지고 거의 한 뭐 30%, 20%대밖에 안 되는 거고, 작년도 수능에서 실제 응시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 물리 2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선택 비율이 전체 수험생에서 900명밖에 안 되죠. 사탑론이라는 현상이 뭔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과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이 정도로 크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또 사탐 중에서도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지, 더 만만한 거. 경제 과목은 사실 몇천 명밖에 안 볼 정도로 선택지에서 배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탐구 9개 과목이 있고 과학탐구가 8개 과목으로서 지금 펼쳐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17개 과목 중에서 4과목이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사회탐구를 전 영역에서 융합적으로 지금 출제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과목이 상대평가로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고 상대평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변별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나 과학 과목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중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마 내년도가 통합수능의 마지막 해이죠. 그러면은 2027학년도에서 만약에 대입해서 조금 실패를 했다.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선택지는 과학 탐구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컨디션 자체를 갖추었다. 근데 저는 좀 슬프네요. 짠하기도 하고. 왜냐면 학생들이 국영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습 부담이 준 그 과목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과탐이, 이런 현실들, 사탐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이과의 경계가 더 없어진 것 같은데, 문과, 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응시생들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주요 10개 대학에서 문과의 수시 지원자 수는 한 15,000명이 늘어났고, 반대로 이과에서 지원자 수는 한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수시에서 문과를 지원을 했다는 얘기 자체는 실제 수능에서는 문과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수시 지원자 수로 놓고 봤을 때는 학과가 이미 특정이 된 거죠. 문과 지원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현재 금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으로 문과생이 지금 급등해져 있는 상황이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은 문과의 수시 경쟁 구도도 치열했고, 문과의 합격선, 내신에 대한 합격선 상승도 지금 현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수능 최저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사탐론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과는 수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수시에 그만큼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많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떨어진 애들도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정시에서도 문과 경쟁 구도는 대단히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거. 문과가 많아질 것 같다. 그동안은 사실 의대 증원 뭐 이런 것 때문에 N수생들도 이과로 들어오고 이과가 계속 많은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문과들의 경쟁, 문과생들의 유입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왜 이렇게 그런 문과가 이렇게까지 늘어났느냐, 이게 무슨 취업도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과에 대한 학습 부담도 있지 않느냐. 지금 가탐을 포기하고 사탐으로 갈아타는 학생들이 현재 사탐 응시자가 지금 전체 수험생의 거의 80% 육박해 있다. 이만큼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은 학습 부담 자체가, 수험 부담 자체가 너무 벌써 크니까. 크다. 문과를 일단 대학을 선택하고 또 대학을 선택지에 있어서도 뭐 요즘 무전공 선발 전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수전공이라든지 부전공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괜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학생들이 좀 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학습 부담이 이렇게 부각이 됐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중학교에서 A등급 나오는 게 지금 현재 90점 이상이죠. 그러면은 A등급 나오는 비율이 보통 국영수사과에서 대략 평균적으로 한 28% 내외대 나옵니다. 이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과목이 과학 과목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게 사탐과 가탐의 문호를 열어놨을 때,
사회보다는 과학 점수가 너무 현장에서 안 나왔었다. 네, 이미 네, 중학교 네, 단계. 네. 이미 그렇다면 초등학교 단계도 마찬가지였다는 네, 얘기죠.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상황에 이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표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초중등 때 나타났던 게 고등 때 이렇게 선택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물리하고 학은 아예 선택지에서 배제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중학교 단계에서도 과학을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이슈가 네,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과학 중에서도 물리냐 화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쩌면 이 자체가 이미 문과냐 이과냐의 선은 확정적으로 이미 중학교 단계에서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몇 년 사이에 계속 최상위권은 이과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과가 많아지면서 최상위권을 좀 넘어갔을까요? 지금 최상위권은 이과에서 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네. 지금 현재 문과하고 이과하고 서울권 소재대학에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을 보면은 문과는 지금 현재 한 2.58등급, 2.6등급 정도가 평균 합격선이고, 네. 이과 같은 경우에 2.07등급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 0.56등급 정도가 지금 현재 이과생이 문과생보다는 학교 내신 성적이 지금 현재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중위권 때, 중하위권 때는 지금 현재 수능 응시 과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 쪽을 좀 택하고 있고, 가탐 영역에서만 사탐 넣는 현상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수학에서도 상당 부분 확률과 통계적으로 좀 갈아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대표님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까요? 내년도 통합수능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일단 지원 상황까지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결과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년도는 정말 사상 초유의 입시, 정말 마지막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능 역사상 대단히 큰 어떤 뭔가 기록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두려워지네요. 근데 대표님, 사탐런은 추세가 나타나니까 확통런도 그럴까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 이 추세가 그냥 금년도 갑자기 이제 급등한 상황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수학 과목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수시 지원이 누구라 생각하더라도 문과하고 이과의 지원 학과의 어떤 그 밸런스는 어느 정도 유지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실제 좀 전에 뭐 상위권 학생들이 좀 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주요 10개 대학에서 수시 이과 지원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나머지 메디컬 부분 쪽에 지원자 수가 다 줄어들었다. 그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과의 최상위권 자체의 그 어떤 두터운 층 자체도 지금 조금 얇아지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쯤 내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금년도보다 이런 환경 자체가 학교 현장에서는 더 문과가 많다는 얘기도 제 주변에서 현재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탐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의 과목은 탐구라고 보세요? 남아있는 얼마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과목이 됐든 지금 국어가 45문제죠. 그 다음에 수학이 30문제죠. 그럼 수학은 여기에 주관식도 9문제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탐구는 20문제죠. 그럼 문항에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한두 문제의 영향력은 상당히 탐구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여러모로. 탐구는 지금 이제 사탐은 기대 이상의 뭔가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은 그라운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애들 몰렸으니까. 어떻게 하든 1등급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사탐에서 정말 한두 문제라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날 당일날 맞춰서 1, 2등급 안에 들어왔느냐 못 들어왔느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대가 높아져서 사탐은 나름의 또 부담스럽고 잘 봐야 되는 거고, 가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불리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수시에서는 어차피 불리해진 거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시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가탐 학생들은 정말 국어, 영어, 수학을 얼마만큼 잘 받느냐. 가탐은 어차피 구조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수시에서 최저 등급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가탐보다는 국영수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시적으로 갔을 때는 무슨 과목이 중요할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탐 과목을 다소 못 봤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그대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또 현격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잘 본 학생 수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과학생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렵지만 가탐 과목에서 정말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가탐이 1등급이 지금 현재 가탐 2등급이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시와 정시의 어떤 유불리 명함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1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유념하면서 이번 수능을 쳐다봐야 될까요?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를 현재 4차례 공식적인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죠. 그 점수를 일단 다시 한번 쭉 복기를 해봐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3월달에 봤던 모의고사 말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다 봤던 걸 전제한다라면 한 7번 정도 모의고사를 본 거죠. 그러면 7번 정도 모의고사를 봤을 때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 대학이 설정이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이제 종료 시점에서는 사실 내신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현재 학교 내신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지원 가능성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 가늠선을 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거는 내신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현재로서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본인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탐을 택할 것이냐 가탐을 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갈아탄다라고 하면 언제 갈아타고 무슨 과목으로 갈아탈지는 제가 봤을 때는 겨울방학 때부터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고3인데 사탐으로 넘어가 마라 이렇게 고민하다 끝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결정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를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을 놓치지 말라는 조언을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또 한 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TV